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예, 일주일 동안 가장 좀 비전 있는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는 베스트 리포트 시간입니다. 예, 자, 반갑습니다. 자, 이제 주말밤이 깊어지고 있는데요. 아무래도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접어드는 초입이고 아직까지 낮엔 덥습니다만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확연하게 느끼는 공기가 좀 서늘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, 날씨 변화가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. 이제 가을 추수의 계절 맞아서 여러분들의 계좌에도 행복한 고민이 있으시기를 바라고요. 자, 우리가 지나오면서 9월장에 대해서 좀 돌아보게 되는데 지난 한 주간도 9월 뭐 한 주간 내내 좀 장이 별로였기 때문에 야 9월달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. 이제 이번 주 3일밖에 남지 않아서 다행이야 싶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랑 중국 빼놓고는 다 이번 주말까지 계속 한단 말이죠. 거기다 우리랑 중국은 다음 주 초반까지도 쉽니다만 계속 다른 나라들을 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어디로 갈 거에 대해서 사실 아직 가늠을 지을 수 없다는데 긴 연휴를 앞두고 불안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미리 좀 시장에 선반영되는 부분도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드리고 어찌됐든 이번 주 들어서 3일 동안의 거래일 끝나고는 이제 장기 연휴에 들어가는 만큼 사람들은 이번 주 주초쯤 되면 이제 그 내 결정과 선택의 액션을 완성을 지겠죠. 뭐 갖고서 넘어가겠다 아니면 팔고 넘어가겠다 이런 것들이 거의 매듭이 지어지는 3일 동안의 시장이기 때문에 의외로 좀 담담할 수도 있습니다. 지난주까지는 뭐 외국인들이 선물 가지고 좀 장난도 많이 치고 장의 변동성을 일으키는 현상들이 많이 나기도 했는데 두산 로보틱스로 몰렸던 증거금도 이번 주 초에 청약이 환불되면 뭐 시장의 에너지도 일단 다시 보강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이없이 밀리고 끝나진 않을 겁니다. 다만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연휴가 워낙 길기 때문에 그동안에 내가 주식을 무조건 100% 채워가지고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시장이고 저도 사실 연휴 이후에 비교적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그렇다고 100% 자체를 다 추천드리진 않아요. 한 8대 2 정도라도 현금 비중 조금 갖고 가는 게 아무래도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어찌됐든 뭐 시장에 대해서는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는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시장이다라고 어쨌든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. 이런 뭐 명언이 있더라고요. 시장에 대해서 뭐 시장에 대해서 나온 말은 아닙니다. 매일 날씨가 좋으면 사막이 된다라고 하는 자, 수많은 싸움과 셀 수 없는 패배 속에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물은 필수적이다. 뭐 연초부터 계속 시장이 나름대로 좋았었습니다. 이게 웬일이지 이러고 계속 올라갔는데 8월쯤 돼서 대충 힘에 좀 붙이는 것 같더니 9월장은 완연하게 조금 밀리는 장이 나오다 보니까 야 이거 도로 또 내려꽂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불안감들이 많은데 예, 한마디로 모든 장애는 당신을 발전시키는 동기다. 어려운 과정 없이 그냥 쉽게 쉽게 평탄하게만 가면 그 지역은 날씨가 맨날 좋고 화창하면 그게 사막이지 뭐예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위기와 또 기회가 공존하는 그런 시장이 늘 존재하는 게 정상적이고 9월 달을 뭐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인내 시간으로 또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베스트 리포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FN 가이드를 기준으로 매일 세 종목 정도의 베스트 리포트를 꼽아서 회원들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당일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뭐 일주일 아니면 2, 3주 뭐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 좋아지는 녀석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녀석들을 좀 뒤늦지만 AS 차원에서 설명도 드리고 또뭐 이번 주에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어떤 테마에 어울리는 종목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 소개해 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. 일단 먼저 좀 볼만한 종목으로 좀 VT란 종목 뭐 사실 현재 한 10,000원대 후반까지 19,000원대까지 올라가 있는데
한 두어 달 전쯤에 이게 10,000원 정도 할 때부터 VT 노래를 불렀던 종목이에요. 잘 아시겠지만 일본에서 대박난 리들샷이라고 하는 그 피부 스킨 관련된 화장품 쪽인데 일본 매출이 약 85%쯤 이상 되기도 하고요. 지금 중국 쪽 화장품 시장이 우리나라가 많이 배척돼 있다 이런 걸 느끼는 반면에 일본에서 뭐 지금 대단한 선풍을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VT랑 그 아이패밀리 SC라고 두 종목이 일본에서 되게 대박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 아이패밀리 같은 경우도 일본 여고생들이 뽑은 최고의 뭐 화장품 브랜드라고 뽑히기도 했었고요, 최근에. 두 녀석이 제일 흐름이 좋은데 그 중에서 이번에 이제 6커의 유입과 함께 중국 쪽, 지금 일본에서만 대박 났고 이게 오히려 국내로 역수출되거나 미주나 중국 쪽의 시장을 좀 타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도 성과가 더 확장된다고 하면 최근에 가격은 뭐 놀라울 정도로 좋은 모습이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면서 중기적인 종목으로 손색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. 아이디스 같은 경우는 정부 정책이라는 게 일단 중요하고요. 예. 당장 25일부터 의무화되는 수술실 CCTV 관련된 종목으로 뭐 CCTV 그러면 최근에 흉악범죄 증가에 따라서 CCTV 설치 요구가 많은 만큼 이런 것들이 이제 간헐적인 재료로 등장을 합니다만 CCTV를 수술실에다가 설치한다고 하면 그 수요와 이런 것에 있어서 또 가일층 기대가 될 수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. 다만 현실적으로 지금 뭐 반발도 있고 해서 얼마나 걸릴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보강을 해서라도 뭐 법 자체가 지켜지는 데 무리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병원 기준으로 CCTV가 계속 설치하는 그런 단계는 확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들고 그거 외에도 또 해외 진출 이슈도 있고요. 지금 AI라는 게 뭐 맞는 킵니다만 카메라도 AI 카메라 이래가지고 사람 일일이 관제하지 않더라도 보이는 어떤 장면에서 또 특이한 상황들이 있으면 AI가 직접 찝어주는 거죠. 그러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우리나라 CCTV가 많이 보급이 돼 있지만 항상 문제가 사고 나면은 왜 저렇게 해상도가 낮아 뭐 이런 것들도 이슈가 되잖아요. 그래서 AI가 사람의 관제 없이 또 찝어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만 알람을 주는 뭐 그런 정도까지의 해상력과 판단력을 가진다고 하면 뭐 그런 세상이 분명히 오겠죠. 그런 거에 걸맞춰서 IDS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 뭐 코콤이나 코맥스 같은 전통적인 CCTV 주도 한번 주목할 만한 한 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리고 드림텍. 이름 자체가 뭐 꿈은 이루어진다. 드림은 이루어진다. 2만 원 정도 목표가로 해서 신규 리포트가 나온데 좀 주목을 하고요. 그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예만한 녀석이 좀 없다고 생각해요. 뭐 그 삼성의 스마트워치 같은데도 뭐 심박수를 잰다든가 이런 그 모듈 같은 게 장착이 되는데 전부 거의 드림텍의 제품으로 알고 있고요. 특히 내년도 서프라이즈 실적에 대한 전망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슬슬 모아가시는 전략은 충분히 유효하다. 최근에 드림 그 퀘스트에서 뭐 지주회사가 분리돼 가지고 드림텍하고 합치는 뭐 인수와 합병 이슈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뭐 드림텍의 가치가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한 12,000원대에서 13,000원 사이 정도의 가격대 공략은 장기적으로 굉장히 이롭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잘 좀 판단을 해보셔서 분할로 접근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굉장히 좋은 종목으로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DI 동일인데요. DI 동일은 여기 히든 밸류라 그래서 밸류라는 건 최근에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 뭐 가치주를 제대로 평가해 주지는 않습니다만 이 회사가 그 동일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양극박 회사를 갖고 있는데 시장의 어떤 그 과점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 대비해서 뭐 사마알루미늄 1조 4천억 원보다 높은 영업이익을 시현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이제 비상장이다 보니까 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보면 자회사 가치가 상당히 높은 거에 비해서
시가총액은 한 7천억대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최근같이 시장이 불안하거나 이러면은 뭐 배당 많이 주고 이런 또 자산회사 자산 가치가 높은 그런 회사의 또 재평가 이런 이슈가 나올 수 있어서요. DI 동일도 중기적으로 자산 가치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판단 드니까 한번 꾸준히 한번 체크를 해보면서 거래량이 점증하고 기관 뭐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들어오면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. 자, 그리고 이번 지난 이제 주말을 보면 목금 동안에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이제 그 일반 청약이 아주 성황리에 끝났죠. 무려 33조나 청약 증거금이 몰렸다. 뭐 이것 때문에 사실 시장은 오히려 수급이 좀 이탈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만들어졌는데 어쨌든 한 주라도 더 받겠다고 이렇게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. 150만 명이 뭐 참여했고 경쟁률 500대. 지금 시장에서 주말 뉴스 보니까 이 따따블을 할 것이냐. 26,000원 공모가인데 뭐 당일날은 4배까지 가능하니까 따따가 되면 4배가 되는데 4배가 되면 이게 10만 원이 넘어간단 말이에요. 근데 이렇게 되면 시가총액이 무려 한 6조 8천억 정도까지 됩니다. 레인보우가 지금 한 4조 내외 정도 되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레인보우보다 현실적은 좋으니까 뭐 이상 가도 돼. 거기다 뭐 수급이 또 쏠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얘기들도 나오지만 제 생각에는 글쎄요. 이게 당장 뭐 10월 5일인가 상장되니까 바로 다다음 주면 알겠지만 따따까지는 좀 무리일 것 같고 한 따 정도 수준? 26,000원 기준이면 한 5만 원 정도 내외 수준이 아닐까 생각. 그것만 해도 거의 한 3조급 시가총액이 되니까요. 삼성 레인보우 쪽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사실 상당했던 걸 감안해 보면 두산 로보틱스가 뭐 협동 로봇 쪽의 시장 점유율이라든가 뭐 브랜드 가치가 높다고 하더라도 삼성파워를 이길 수 있을까? 사실 레인보우 4조 안에 한 3조 정도는 제 생각엔 뭐 삼성 가치라고 보는 건데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현실적인 가치를 어느 정도 평가해 줄 거냐에 대해서 뭐 이론이 있겠지만 저는 이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난 금요일에도 보면 이제 뭐 청약률이 엄청나다, 뭐 돈이 막 들어온다 이러면서 로봇주들이 금요일 날 오전에 되게 강했거든요. 근데 오후 돼서는 조금 이제 밀리고 이래 벌써 선반영 돼가지고 뭐 시세가 조금 잦고 이랬는데 일단 제 생각에는 뭐 월요일쯤에 이 이제 증거금 몰렸다 이거 가지고 잠깐 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10월 5일 날 두산 로보틱스가 아무래도 올라가면서 뭐 어떤 따든지 뭐 이런 정도 비슷하게 나오면 같이 동반해서 여타 로봇주들의 뭐 몸값도 올라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식으로 시장이 해석을 하게끔 여러분들 유도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봐선 약 2주 전에 로봇 관련된 어떤 설레임과 기대값의 피크는 나왔다고 보이기 때문에 지금 단발마적으로 뭐 경쟁률이 높아요. 뭐 올라와 뭐 상장이 딱 됐으니까 로보틱스가 뭐 5, 6만 원 해요. 뭐 6, 7만 원 할 수도 있고 순간적으로 그렇게 됐을 때 쫓아가시면 아마 대부분 물리실 거예요. 그러니까 로봇에 대해서는 저는 워낙 좋아하지만 많이 오른 것에 대해서 무시할 수는 없다. 뭐 2차 전지도 그렇게 많이 오르다 결국은 탈이 나는 것처럼 로봇 뭐 앞으로 주도 섹터가 될 거는 의심하지 않습니다만 단기적인 상황에서 보면은 지금 과열이 해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로봇에 대해서 접근은 좀 보수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 단발마적으로 강한 상승이 나오면 오히려 비중을 조금씩 줄여주는 역할로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한 섹터로 인지를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제가 오늘은 조금 여러 가지 사정상 그 업데이트가 좀 늦었는데 매주 일요일 날 밤 11시경쯤에 베스트 리포트가 여러분들한테 선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 일요일 날 밤에 베스트 리포트 시간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하고요. 짧은 한 주 월화수 동안 또 화이팅 하셔서 9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